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으며 이러한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15년 만에 새로 나온 전면 개정 증보판으로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워낙 두꺼워서 비주얼은 좀 부담스럽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활자 크기가 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해요. 성공의 법칙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세계 최고 성공자 500여 명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왜 이 책이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지, 또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1장 명확한 중점 목표로부터 출발하라. 제2장 자기 확신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먼저 명확한 중점 목표를 확립하라. 놀랍게도 95%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선택해야만 하는 데는 심리학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학적 이유도 있다. 우선 심리학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지배적인 사고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원리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는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떤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육체의 물리적 행동을 촉발할 때까지 전체 잠재의식을 그 목표에 집중시킨다. 이때는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결심이 함께해야 한다. 필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는 반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되어야 하며, 선택하고 난 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써붙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시각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학적 효과로 여러분의 목표가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져 결국 그 목표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향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공자의 무기, 자기암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기는 심리학의 원리를 자기암시라고 부른다. 자기 최면에 해당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폴레옹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가난한 범인에서 프랑스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에디슨 또한 신문파리에서 시작하여 자기암시의 원리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켄터키 산중의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대통령이 된 링컨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루스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이 원리 덕분이었다. 말하자면 당신이 얻고자 하는 대상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자기암시의 원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목표는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목표가 건설적이고 정당하다면 이제 신속한 달성을 위해서 자기암시의 원리를 적용할 일이다.
내가 집필하고 있는 방의 맞은편 길 모퉁이에는 하루 종일 서서 땅콩을 파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다. 땅콩을 팔지 않을 때는 땅콩을 굽고 봉지에 채워놓는다. 그는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사는 95%에 속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땅콩을 파는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노동에 대해 좀 더 많은 보수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바다에 표류하는 자이며 비극은 그가 똑같은 노력을 다른 일에 기울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또 다른 비극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암시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땅콩 굽는 기계와 종이봉지 그리고 땅콩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좀 더 수지 맞는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비전과 야망을 지녔다면 그의 마음은 그 상상한 일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그리고 그 상상이 실현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해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노동력을 쓴다면 그는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게 노동력을 쏟은 것이다. 나에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대중연설가인 막역한 친구가 하나 있다. 10여 년 전에 그는 자기암시 원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즉시 실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작성하였는데 상당히 실제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작가도 연사도 아니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긴 회의 탁자 둘레에 닮고 싶은 유명 인사들을 앉혀놓은 것이었다. 탁자 끝에 링컨을 앉히고 양 옆으로는 나폴레옹, 워싱턴, 에머슨과 엘버트 허버드를 앉혔다. 이어 그는 탁자 주위에 앉힌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링컨에게 내 성품에 당신의 탁월한 자질인 인내력과 공정함, 유머 감각을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길 바라며 그것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에게 귀하의 장점인 애국심과 자기희생, 리더십의 자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에머슨에게 나는 당신처럼 감옥의 벽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흘러가는 시내에서 피어나는 꽃송이와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자연의 법칙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자신감과 장애를 극복하고 실수와 패배로부터 강해지는 전략적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허버드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힘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싶고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친구는 매일 밤 상상의 탁자에 역사적 인물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인물들의 특출난 자질이 그의 잠재의식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자신의 성격으로 개발되게 만들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자석과도 같아서 확실한 목적으로 충전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한낱 풀잎과 나무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끌어낼 수 있다. 도토리는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 필수 성분들을 공기와 토양으로부터 끌어낸다. 같은 흙이라고 해서 반은 참나무, 반은 포플러나무로 자라는 일은 결코 없는 법이다. 한 알 한 알 흙 속에 심어진 밀은 그 밀이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만을 흙에서 빨아들인다. 이 법칙에 예외란 없으며 그런 이유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두 가지가 한 줄기에 자랄 수 없는 것이다. 인간도 동일하게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른다.
어느 도시나 판자촌에 가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부촌에 가면 또한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살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반면 패배자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지 않았던가. 수면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과 경제적 혹은 정신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한다. 예일대학의 교수와 무식쟁이 날품파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둘이 오랜 기간 함께 있어야 한다면 둘 다 참기 어려울 것이다.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 사이는 물과 기름과도 같다. 서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 철학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마련이다. 이런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명확한 중점 목표를 무장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당신의 현재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해보자.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다. 아니, 인생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해하는가? 자신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과 사회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만 잘 개발되어 있다면 목표 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도처에 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명확한 중점 목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추종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고 이를 행동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면 기꺼이 그의 뒤를 따른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도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진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 순순히 그의 말을 듣게 된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닌 사람이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하면 사람들은 한켠으로 비켜서서 그를 위해 길을 터줄 테지만 우물쭈물하고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군중은 그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길을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만큼 명확한 중점 목표가 결여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상황에 따라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유자재로 그러한 행동으로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경향은 평생 지속된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존경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중점 목표의 심리학적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증기선이 망망대해에서 키를 잃으면 육지를 수차례나 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가 있더라도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육지에 도착하지도 못할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일하는 사람은 마치 키를 잃은 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확실한 대상조차 없으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근면한 노동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성공을 이루기에 충분치 않다. 잘 지어진 집은 명확한 목표와 확실한 계획 아래 완성된다.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노동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할 것이고 건자재는 기초 부분이 완성되기도 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각자의 의견이 다르면 그 결과 혼동과 오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 일전에 1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는 되도록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우주의 크기를 논하는 것처럼 모호하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막연하다는 말이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 또는 목표가 어떠해야 한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특출나게 성공을 거둔 100여 명의 경영 철학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고, 이러한 습관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니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획득할 때까지 주어진 모든 일에 자신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집중적인 노력과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생에서 명확한 중점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적어 아침 저녁으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는 한 이 장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만이 자기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꾸물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명확한 목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설정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당신의 욕망을 분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 결심하라.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수적인 원칙을 알아야 할 때이다. 당신과 연대한 사람들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 당신이 명확한 중점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낼 것을 믿는다고 말해달라고 하라. 이런 확신이나 격려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능한 자주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시한 단계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만 해보고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든 여러분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런 단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도 수정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때에 이르면 주저하지 말고 계획을 수정하라. 사람은 항구불변의 계획을 짤 수 있을 만큼 성견지명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만일 당신과 연대한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마스터 마인드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즉각 그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라.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성공은 충성, 신뢰, 성실, 협력 등의 긍정적인 요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팩트 하나는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인생 목표가 막연하다면 성취 과정도 모호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성과 또한 미미할 것이다. 무엇을 언제까지 그리고 왜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성공은 자기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에 존재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은 한때 한 신문사의 사무국 직원이었다.
그가 어떻게 세일즈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사무국 직원은 무척 소심하고 내성적인 젊은이였다. 인생의 무대에서 전면에 나서거나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문 가까이 혹은 객석의 마지막 자리에서 서성이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확신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이 강좌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지내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강연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신문사의 사무원이었으나 경영 간부에게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광고를 따내는 자리를 요구하였다. 사무국의 다른 직원들은 영업 분야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하므로 평소 그의 소심한 성격에 비추어 보아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믿었다. 그는 개의치 않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조용히 광고를 따내기 위한 잠재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명단의 고객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쉽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광고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존의 광고부 직원이 광고를 따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골라 명단을 작성하였다. 모두 12명의 까다로운 광고줄로 구성된 명단이었다.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방문하기 전에 그는 도심 공원에 가서 12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무슨 신비로운 의식이라도 치르듯 100여 번을 소리내어 읽고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당신은 이달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신문에 광고를 실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 신문에 광고를 실을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는 방문을 시작했다. 방문을 시작한 첫 번째 날 그 불가능한 12명 중 3명에게 광고란을 팔고 하루를 마감했다. 그 주가 가기 전에 2명에게 추가로 광고란을 팔 수 있었으며 월말이 되었을 때는 12명 가운데 11명에게 광고 지면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건의 실적도 올릴 수 없었다. 바로 가장 완고한 고객 1명을 제외한 다른 고객에게는 전혀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그는 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노라는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다. 그 완고한 고객은 자신이 광고를 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만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고객이 싫다고 했지만 젊은이는 이를 듣지 않았다. 마치 노라는 대답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달의 마지막 날 끈질긴 젊은이에게 연속해서 30번이나 거절한 후에 이 고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봐요 젊은이, 하나 물어봅시다. 나한테 광고를 따내려고 당신은 자그마치 한 달을 허비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 등교를 하는 학생이었고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이 광고를 싣지 않기 위해 펴는 모든 논점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 확신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말하기를 하나 고백하자면 사실 나도 그동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도 같았고 자네는 나의 선생이었지. 자네는 돈보다 값진 끈기를 가르쳐 주었으니 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수업료를 내지. 자네에게 광고를 맡기겠네 라고 하였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여 전 미국을 망라하여 가장 뛰어난 광고 섭외가가 필라델피아의 노스 아메리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이 젊은이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흘러넘치는 자기 확신으로 충전하여 불가사의한 힘을 길러냈기 때문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12명의 이름으로 명단을 작성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100% 따르지 않았다.
그는 상품을 팔기 가장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사람들만 골라 명단을 작성하였다. 광고를 파는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자신을 강화시키며 아울러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저항으로 편안한 길만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강줄기처럼 구부러진다는 사실을 아는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자기 확신의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은 자신의 무의식에 굳게 자리 잡은 마음은 반복적인 확인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계획과 청사진이 되며 여러분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자기 암시는 자신의 마음에 암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선택한 생각을 마음에 심는 원리라고도 배웠다. 자기 암시는 에머슨이 집필할 때 항상 이용했던 원리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확신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는 한 타인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비슷한 훈련을 거치고 실적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 말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전염성이 있고 설득력을 지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반대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의 표정, 몸가짐, 활기가 부족한 걸음걸이, 분명하지 못한 말투 등에서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남을 끌어들이기보다 거부하는 부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이다. 명쾌한 자기 확신을 위한 5가지 공식. 첫째, 나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명하노니 나는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일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의 획득을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다. 둘째, 나는 나 자신의 지배적인 사고가 점차적으로 외부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도출되어 결국 물리적인 현실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30분 동안 정신을 집중하여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러한 사람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결국 실제 행동을 통해 이 그림을 현실로 변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하여 내 자신에게 품은 욕구는 결국 언젠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넷째, 이미 나는 향후 5년 동안의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것을 글로 써두었다. 나는 5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효과적이고 만족할 만한 노력을 통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와 권세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이에게 이득을 안겨주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들임으로써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먼저 봉사할 것이고 그들도 나에게 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나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과 냉소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없앨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를 믿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공식에 서명을 하고 암기할 정도로 기억하고 전적인 믿음을 지니며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결국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 나는 나의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공식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적용되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법칙을 가리켜 자기암시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전기가 산업사회를 굴러가게 하고 인간의 삶의 여러 형태로 공헌했지만 잘못 사용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암시의 원리도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반면 비참함과 빈곤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자기암시의 원리는 불신의 정신을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로 무의식에 입력하여 실패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빛나는 확신을 지닌다면 자기 확신의 원리는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여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로 확립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자기암시의 강력한 원리, 습관. 이 책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자기암시의 강력한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어려움을 겪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름길로서 습관의 원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습관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자기암시의 원리를 그 목적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것을 계속하거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습관은 생겨난다. 그렇게 생성된 습관은 LP 레코드판에 나 있는 홈과 같고 인간의 마음은 그 LP판의 홈에 들어맞는 바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습관이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사고와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축음기의 바늘이 LP판의 홈을 따라 도는 것처럼 그 습관에 밀착하여 뒤따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습관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오감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형성된다. 유해한 약물 중독의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도 모두 이런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이다. 같은 원리로 알코올 중독도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단 습관이 되면 인체의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고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노력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자신의 노력과 사고를 유도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 확신의 공식을 적어놓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을 지배적인 사고로 형성해 그 사고가 습관의 원리를 통해 무의식에 충분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글자 형태의 특정한 외형을 팔꿈치와 손의 근육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반복 연습함으로써 글자를 쓰게 되었고 결국 쓰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지금은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용이하고 신속하게 문자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쓰기도 당신의 습관이 되었다. 습관의 원리로 여러분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능력도 장악하게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진술을 통해 혹은 어떤 욕구를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육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부에 잠들어 있으면서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주어진 환경의 평범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확신을 충분히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잠재력은 영영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몇 달 전 나는 에머슨의 수필집 가운데 정신의 법칙을 다시 읽었는데 인간의 마음은 신비롭고 위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수필집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독서 후에 나의 마음이 더 넓게 전개되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괴화하는 꽃잎과 같아서 그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펼쳐진다. 그 최대치가 얼마이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그의 마음에 어떠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매일 분석적인 사고를 행한다면 이러한 이해의 폭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넓어지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다. 성공을 이루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계공장의 평범한 일꾼으로 학력도 재산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그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는 그보다 많이 배우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포드는 빈곤 의식을 벗어던지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개발하고 성공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결국 이를 이루어냈다. 만약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라. 여기서 위대한 철학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시 한 수를 인용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고 싶은데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 거나 다름없다. 만약 당신이 졌다고 생각했다면 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의 승리는 강하고 먼저 출발한 자의 목만은 아닌 것이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시를 외워두고 자기 확신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도 하등 해가 될 것은 없다. 여러분의 내부 어딘가에는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가사의한 무언가가 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선율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내부에 존재한다. 누구도 내부에 숨겨진 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자신을 자극하여 행동을 유발시키고 자기 확신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이 힘을 알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성공의 법칙에 실린 어떤 글귀나 생각 혹은 말이 촉진제가 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로이 결정짓고 여러분의 사고와 에너지를 이끌어 결국 갈망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인류의 커다란 손실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도 자기 확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신념이 결여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의 학생들이 정규 교육을 충실히 받았더라도 자기 확신의 개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면 이는 인류를 위해 커다란 손실이다. 인류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자기 확신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자산이 될 것인가.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의미 있는 성취는 불가능하다. 한 위대한 철학자는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두려움이란 마음을 음습한 지하 감옥이다. 정신은 그 감옥으로 뛰어들어 운둔할 곳을 찾아 숨으려 한다. 두려움은 미신을 불러오며 미신은 영혼을 죽이는 비수와 같다. 내가 원고를 집필하는 타자기 앞에는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나는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어떤 일에도 회의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문구를 보고 정말로 그런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물론 아닙니다. 저 문구는 단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석탄 광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지금의 직업을 갖도록 해주었으며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문구가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난과 패배에 이르게 하는 것도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도 실패의 구렁텅이를 빠지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면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성공을 촉구하는 것과 단순히 소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둘의 차이점을 깨닫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언급하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자기 확신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임하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으며 이러한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여 자기 자신을 알라.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오는 철학자의 조언이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을 알게 된다면 나는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와 같은 문구를 앞에 걸어놓는 것이 촌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격언을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격언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자기 확신의 공식을 살펴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힘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남들도 당신을 믿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바로 그대로 남들도 당신의 사고에 주파수를 맞추고 당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텔레파시의 법칙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보내고 있으며 이때 만약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 자기 확신이며 두 번째는 함께 알고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단지 희망하는 것에 토대를 둔 자기 기만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이고 터무니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자기 확신은 건설적인 행위의 지성적인 표출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 스스로 떠벌린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 확신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이를 먼저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이를 발견하도록 하라.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모욕과 비방만이 따를 뿐 기회가 오지 않는다. 기회는 자만보다는 자기 확신과 더 빠르고 쉽게 친해진다. 이를 명심하여 자화자찬이나 호들갑이 아닌 행동으로만 자기 확신에 찬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자기 확신은 지식의 소산이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얼마만큼 아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허풍선이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체를 하여 실패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기 바란다. 자신을 믿되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